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파크 시스템스 주주님들. 이 파크 시스템스 관련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할 건데요. 파크 시스템스는 최근까지 원자 현미경 관련해서 이 기술을 도입하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매출액 증대를 보여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주가에도 크게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지금 10만 원 넘도록 이렇게 비싸져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는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해서 검사 장비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안에 들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최근에 이 글로벌 악재와 연관성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크 시스템스에 적용되고 또 적용될 만한 또 양방향의 모멘텀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파크 시스템스는 이 원자 현미경을 도입하고 또 그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판매량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출액 증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2023년에 특히 반도체 업황이 침체기를 겪고 있었을 이 당시에도 1,448억 정도 매출액을 달성하면서 단기 순이익에서는 거의 200억이 넘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흑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동자산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270% 이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동자산도 굉장히 비율을 높게 보이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거의 50% 밑으로 굉장히 부채 비율도 적기 때문에 좀 안정성 부분에서도 좀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재무제표에서 재무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 면에서 좀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주가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PER이 거의 50배에 육박하고 PBR은 8배가 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투자 지표 상으로 조금 고평가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상 가격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박스권 안에 들어서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이제 고평가라는 평가 속에서 이 횡보하고 있는데, 더 이제 설상가상으로 글로벌적인 이 밸류에이션 재조정 이슈도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일봉 차트는 이 세미컨덕터 ETF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TSMC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ASML이라든가 이런 글로벌적으로 이제 유수한 업체들이 25개, 25 종목이 ETF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도체를 좀 대표하는, 이 글로벌적으로 대표하는 이런 업체들의 어떤 벤치마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3월 19일쯤이거든요. 3월 중순부터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을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만 보셔도 거의 주당 1000달러가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거의 시장에서 10배 이상 매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 고평가가 이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TSMC, ASML 등등 여러 업체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미 반도체 등등 해서 굉장히 이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업체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글로벌적인 인식이 좀 생겨나면서 이렇게 3월 달부터 하락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4월 10 며칠쯤인데, 4월 달 중순쯤에 전쟁까지, 이란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까지 일어날 것 같은 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이슈가 터지면서 더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크게 하락폭을 가지는 또 기간도 있었고요. 이런 이제 악재가 겹겹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많이 줄었죠. 오히려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또 이 전쟁 때문에 유가도 상승하고, 이렇다 보니까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도 오르죠. 원자재 가격 오르고, 그렇다 보면 이제 물가도 오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 위험 자산을 좀 배제하는, 위험 자산 배제 심리가 좀 많이 형성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주식의 어떤 매도세가 좀 짙어지는 그런 영향을 또 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인식이 반도체 주식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준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4일 전에 이렇게 변곡점을 맞으면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양봉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갭상승을 했지만 갭상승하고 그 갭상승한 부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음봉을 마감하니까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또 영향을 끼치면서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글로벌적인 이슈가 파크 시스템스에 이 설상가상의 악영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파크 시스템스의 어떤 하락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들을 몇 가지 짚어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이 파크 시스템스가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해서 검사 장비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TSMC가 하고 있는 이 2.5D 패키지가 있겠고, 또 이 3D 패키지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 업체가 지금 이 3D 패키징을 위해서 굉장히 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이 3D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배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선점하는 장비는 아니겠지만 국내에서는 이 기술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죠. 그런데 이 3D 패키징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 장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크 시스템스는 원자 단위의 원자 현미경 을 생산하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 현미경을 가지고 이 3D 패키징에 대한 이 외관 검사라든지 그런 이제 테스팅 장비로서 이 또 파크 시스템스가 이 3D 패키징 관련해서 또그 원자 현미경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검사 장비를 또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 파크 시스템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2.5D는 일단 인터포저가 들어가고요. 인터포저가 들어가고 이 전극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범핑이라는 게 들어가죠. 칩과 다이와 다이 사이에 또 범핑이 들어가고, 이 인터포저 사이에도 범핑이 들어가고요. 이런 범핑이 들어가는 부분과 이 인터포저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피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수직으로는 3D가 더 높을지라도 지금 전체적인 평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넓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3D 패키징이 좀 더 공간적인 면에서 효율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3D 패키징은 범핑이 없이 전공정에서 사용하는 뭐 열이라든가 플라즈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물리적, 화학적인 본딩을 하는 거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여하튼 이게 직접적인 본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2.5D에 비해서 더 빠른 신호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3D 패키징을 기술 개발하는 데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또 검사 장비로서 이 파크 시스템스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파크 시스템스의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하신다면은 이 파크 시스템스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행보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조정 파동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은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매물대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구름대는 위에 위치해 있고 구름대 아래에서 지금 차트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면은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가격이 그렇게 싼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는데 계획을 세워 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투자 방향을 세우시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